여자가 지휘하면 전쟁 나면 누가 앞에 서냐. 계집녀는 집이나 지키는 게 맞지. 제38보병사단 백호사단 본부 회의실입니다. 오전 9시 10분 전 회의 시작 전이었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고 누군가는 서류를 펼쳐 훑어봤습니다.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소리가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장도혁 소장이 종이컵을 천천히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56의 나이, 30년 넘게 군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어딘가 비웃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단에서 내려온 공문 봤지? 플라스틱 숟가락이 종이컵 안에서 찰랑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도혁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자가 군단장을 한다더라. 회의실 안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몇몇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앉은 연대장 한 명이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서리로 내렸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그의 자리만 감쌌습니다. 장도혁 옆에 앉은 다른 연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707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장도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수부대? 그래서 뭐가 달라? 군단이 특공대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지휘하면 전쟁 나면 누가 앞에 서냐? 계집녀는 집이나 지키는 게 맞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낮고 둔탁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갑자기 멎었습니다. 아무도 왜 웃음이 멈췄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의자를 조금 끌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도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회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복도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장도혁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얕아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한 명이 문을 잡고 외쳤습니다. 차렷,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정복 단추가 부딪히는 소리,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장도혁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최윤서 중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39의 나이,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는 3개의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든 걸음으로 상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에서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불편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서의 눈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회의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냉난방기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속삭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도혁은 서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 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훈련 일정, 예산 편성, 인력 배치,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장도혁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들었을까? 아까 그 말을, 계집이라는 말을, 집이나 지키라는 말을. 윤서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회의는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보고까지 듣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장도혁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도혁은 느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컵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장도혁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들었을까? 아니, 들었을 것이다. 아니,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구두 소리가 멈춘 타이밍, 그 정적, 그 시선, 장도혁은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감추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야. 들었으면 저렇게 넘어갈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호사단 본부 대회의실, 오전 10시였습니다. 원래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참모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 회의 테이블 양옆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기록물 관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상석에는 최윤서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평가, 인력 현황, 장비 점검 결과.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자유질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도혁 소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중하게 형식을 갖춰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흥분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단장님, 백호사단장 장도혁입니다. 지뢰 하나 올리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인권이니 배려니 소통이니 물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투력 말입니다. 군은 결국 싸워야 하는 조직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누가 앞에 서야 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끝까지 우려처럼 들리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멈추고 누군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장도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707 출신이시죠. 대단한 경력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다만 특수부대는 현장입니다. 조직 운영과는 조금 다릅니다. 군단은 수만 명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았습니다. 장도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군의 전통상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상징성 인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은 상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마지막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실전은 상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도혁이 말을 마치고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펜을 내려놓고 장도혁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레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방금 발언 회의록에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회의록을 작성하던 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참모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펜을 움직였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윤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전투력을 우려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윤서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분기 백호사단 훈련 평가 결과 시등급이 2건 나왔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도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윤서는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가 사단장에게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윤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투력은 상징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옵니다. 훈련은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사단장님,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질에 있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서류를 챙기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도혁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장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회의록 결제 올리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원본 그대로요. 참모가 회의록을 들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책상 위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백호사단 장도혁. 그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동그라미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군단 감찰과에 한 통의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제38보병사단 정기 감찰 실시. 감찰과장이 공문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백호사단이라.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감찰팀 소집합니다. 대상은 백호사단. 전화가 끊겼습니다. 감찰과 사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끝났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백호사단 본부 행정실에 한 장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제38보병사단 정기 감찰 실시 통보. 행정병이 공문을 출력해서 참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참모는 서류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장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참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 공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군단 감찰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장도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쭉 훑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감찰이라. 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온다는 거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뭘 본다고? 자료실, 결제 서류, 인사기록, 전반적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준비해두게. 참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기감찰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걸렸습니다.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 군단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사단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4명이 내렸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감찰팀장이 헌병에게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군단 감찰과입니다. 사단장실 안내 부탁합니다. 헌병이 경례를 하고 앞장섰습니다. 감찰팀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참모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찰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감찰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장도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짧은 악수였습니다. 정기감찰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감찰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실 위치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감찰팀은 따라갔습니다.
자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류 보관함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은 들어가서 보관함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꺼내고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모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찰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인만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찰팀이 자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실입니다. 결제 서류 원본 요청드립니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실로 이동했습니다. 행정병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찰팀은 하나씩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결제 도장, 서명, 날짜, 모든 걸 대조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행정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행정병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감찰팀원 한 명이 서류 하나를 들었습니다.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팀장이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병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원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제 날짜가 수정된 것 같은데요. 행정실 안 공기가 잠깐 멎은 것 같았습니다. 행정병이 얼어붙었습니다.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여주시죠? 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참모가 확인했습니다. 날짜 옆에 미세한 수정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제한 게 아닙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사진 찍고 기록했습니다. 참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찰팀은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백업 서버를 요청했습니다. 서버실 접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서버실로 이동했습니다. 감찰팀원 한 명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삭제된 기록, 수정된 파일, 백업된 문서, 모든 걸 복구했습니다. 참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네. 이거 정말 정기감찰 맞습니까? 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감찰팀이 짐을 챙겼습니다. 팀장이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찰팀이 나갔습니다. 행정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도혁은 사단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장도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단장님, 연대장입니다. 응, 무슨 일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내일 회의 일정 조정 가능합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도혁은 알았습니다. 핑계였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조정하게.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도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도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도혁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장도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감찰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 한 권과 펜만 들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장이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네, 안내하겠습니다. 소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감찰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팀장이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행정과장 불러주십시오. 참모가 나갔습니다. 잠시 후 행정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40대 중반의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이 앉았습니다. 감찰팀장이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작년 9월 병사사고 처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당시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원본과 제출본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행정과장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찰팀장이 기다렸습니다. 펜을 들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참모장입니다. 참모장 지시로 수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참모장 단독 판단입니까? 행정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었습니다. 위라는 건 누구입니까? 행정과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찰팀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쥔 채 기다렸습니다. 최종 결재자는 사단장님입니다. 감찰팀장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천천히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행정과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대로 적겠습니다. 행정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참모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참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감찰팀은 참모장을 불렀습니다. 참모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대령 계급장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작년 사고 처리건입니다. 행정과장이 당신 지시로 수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참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입니다. 감찰팀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관행은 누가 만듭니까? 참모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찰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시 사단장 지침으로 이해했습니까? 참모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찰팀장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참모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찰팀장이 말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참모장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복도에 섰습니다. 행정과장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감찰팀이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장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찰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도혁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찰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작년 9월 사고 처리건 최종 결재가 사단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결재했소. 원본과 제출본이 다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장도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행이었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소.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도혁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선을 들었습니다. 감찰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군은 싸우는 조직이요. 사고가 나면 지휘관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매번 소란을 피우면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요. 감찰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에 적었습니다. 장도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제가 있소? 확인 절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문은 내일 전달됩니다. 장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명? 네. 군단 본부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감찰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도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장도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군단 본부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찰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윤서 중장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윤서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감찰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고 은폐, 보고서 조작, 책임 회피 모두 확인됐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명 절차로 전환합니다. 감찰팀장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호사단 사단장실에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행정병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도혁은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바라만 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장실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도혁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문을 꺼냈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소명 절차 통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책임자 제38보병사단장 장도혁 소장. 장도혁은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서 미끄러지듯 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형광등에서 미세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 사단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군단 본부 출석 통보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장도혁의 번호는 연대장들 휴대폰에서 무음으로 바뀔 겁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군단 본부 소명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장도혁은 복도를 걸으며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옆에는 헌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였습니다. 장도혁은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헌병 1명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예우는 아니었습니다. 장도혁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헌병이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도혁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소명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도혁의 자리였습니다. 이곳은 지시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장도혁이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각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장도혁은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러 번 여러 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작년 9월 23일 백호사단 소속 이등병 사망사고 건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 보고서 수정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장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가 수정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위원장이 펜으로 서류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1명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도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사단 전체의 사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모든 내용을 공개하면 조직이 흔들립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장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사 가족들의 민원, 언론 보도, 내부 동요입니다. 군은 싸우는 조직입니다. 매번 소란을 피우면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또 한 장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개인 과실로 결론 냈습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안전관리 미흡, 지휘감독 소홀. 이 부분도 수정했습니까? 장도혁이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위원장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펜을 든 채 기다렸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했습니까? 지휘관이 책임을 지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습니다. 회의실 한쪽 끝에 최윤서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장도혁은 윤서를 힐끗 봤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족에게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개인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이 항의했습니까? 네,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장도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설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장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식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 보고처럼 들렸습니다. 위원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천천히 새겨졌습니다. 장도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장도혁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4~5번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도혁은 손을 떨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최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윤서는 말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로 넘겼습니다. 서류가 장도혁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도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족 진술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몇 군데는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날 전화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죽었습니다. 군대는 아들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도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짧게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윤서는 한 번도 장도혁을 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 사실입니까? 장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윤서는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소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절차는 계속됩니다. 장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헌병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도혁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 위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절차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병대 수사로 넘어갑니까? 네. 그리고 공개 징계 절차도 준비합니다. 공개 징계입니까? 윤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모두가 봐야 합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도혁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장도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헌병대에 수사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공문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고 은폐 및 직권 남용 수사 착수. 헌병대장이 공문을 읽고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백호사단으로 향하는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윤서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족 진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윤서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납니다. 당신들 방식은 다음은 공개다.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백호사단 연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간부, 전 병사가 집합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병사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다음인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입구 쪽에는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기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윤서 중장이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서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듣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징계 절차를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보고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참았습니다. 간부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윤서가 손짓을 했습니다. 헌병 2명이 장도역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장도역은 정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이미 보직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2장의 문서가 비쳤습니다. 하나는 원본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정본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원본에는 안전관리 미흡, 지휘감독 소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정본에는 개인 과실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수정했습니까? 장도역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왜 수정했습니까? 장도역은 침묵했습니다. 윤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2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날짜, 시간, 수정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오후 11시 47분. 원본 파일 삭제. 2024년 9월 26일 오전 1시 13분. 수정본 업로드. 사단장 계정. 그리고 사단장실 PC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손으로 쓴 글씨가 떴습니다. 유족 진술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몇 군데는 번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날 전화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병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죽었습니다. 군대는 아들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도역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조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도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관행은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장도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병장에 바람만 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지만 곧 멎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장도혁에게 쏠렸습니다. 장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장도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서 1000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간부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헌병들은 기록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징계 결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38보병사단장 장도혁 소장. 사고 은폐, 보고서 조작, 직권남용, 보직 해임, 헌병 때 2첩, 향후 모든 지휘보직 제한. 장도혁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 간부들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제 바꿉니다. 헌병들이 장도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데리고 연병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연병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군단 본부에서는 다음 명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참모장, 연대장, 행정과장.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명단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호사단 본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무실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호음만 복도를 채웠습니다. 참모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참모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참모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모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구나.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참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참모장님, 동행 요청드립니다. 동행이라니 무슨 동행입니까? 자료 회수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모장은 일어났습니다. 헌병들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가방에 담았습니다. 참모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회수합니다. 헌병 한 명이 컴퓨터를 끄고 선을 뽑았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참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헌병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참모장은 텅 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연대장 숙소였습니다. 3명의 연대장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다른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번째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원본 그대로 냈어야 했습니다. 원본 그대로요? 네. 수정 안 하고 그냥 올렸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연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먼저 잘렸겠죠. 3번째 연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대화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른 2명도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자 헌병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료 회수하러 왔습니다. 무슨 자료 말입니까? 모든 결제 서류, 백업 파일, 통신 기록입니다. 행정과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버실 열쇠를 요청했습니다. 행정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헌병들이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행정과장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군단 본부였습니다. 최윤서 중장이 감찰과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펜으로 몇 개의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감찰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알고도 모른 척한 자들입니다. 윤서가 명단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참모장, 연대장 3명, 행정과장 5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사로 넘깁니다. 나머지는 재교육입니다. 감찰과장이 명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윤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찰과장이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대장 아닙니까? 네. 하지만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윤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 장도혁이 말했던 그 회의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연대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웃지 않음, 시선 회피, 불편한 기색.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침묵했지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처벌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록을 시작합니다. 감찰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단을 들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호사단 본부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헌병대 수사 이첩 통보. 참모장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장들도 각자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은 공문을 읽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제38보병사단 조직
재편 계획안. 윤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복도에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백호사단 본부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휘체계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은 말을 적게 했습니다.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직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 개인 물건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본부 회의실에서는 원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 대리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명의 연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웃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사단장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원본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사단장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연대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잠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행정실에는 새로운 지침이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고 원칙. 아래에는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수정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행정병들이 그 액자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들어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멈춰서서 한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병사 한 명이 선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임,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이 장비 점검 방식입니다. 매뉴얼하고 다릅니다. 선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매뉴얼 가져와 봐. 병사가 매뉴얼을 가져왔습니다. 선임이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병사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다. 매뉴얼대로 하자. 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임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군단 본부였습니다. 최윤서 중장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백호사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백호사단 방문 일정 확정됐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가 백호사단에 도착했습니다. 헌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윤서는 본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회의실에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부들도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서는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보고 원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본부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군단 본부 자료실이었습니다. 서류 보관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의 행정병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제38보병사단 징계기록, 회의록 원본, 교육지침 개정안. 행정병은 서류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백호사단 본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간격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 기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단의 보고서였습니다. 윤서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쌓여갔습니다.